네, 그럼 여기서 태풍 하이선의 이동 경로와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처법은 무엇인지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태풍 하이선이 조금 이제 방향을 동쪽으로 틀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한반도를 이제 관통하겠다는 우려는 조금이나마 던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위치와 함께 예상 진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시간 현재 이 태풍 하이선은 일본 남쪽의 그 큰 섬을 규슈섬이라고 그러는데 그 남단 도시 이름이 가고시마입니다. 네. 그 가고시마 남쪽까지 이제 접근을 했고요. 이게 계속 북상 중인데 당초 2, 3일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이제 그 진로가 동쪽으로 이렇게 옮겼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건 다행이죠. 예를 들면 그 강풍, 그 폭풍 반경에서 뭐 20km가 떨어지면 그 20km 면적이 그 폭풍 반경에서 좀 벗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풍의 중심이 내륙을 상륙하진 않고 부산을 스치듯이 우리나라 이렇게 서 있는 모습에서 동해안을 따라 동해상으로 쭉 올라가지만 초속 15m 이상의 강풍 반경이 한 400km 정도 되는데 네. 그대로 선을 그어보면 중심으로부터 우리나라 서쪽 지방까지도 이 태풍 강풍 반경에는 들어갑니다. 네. 다만 약간 동쪽으로 갔다는 건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얼마큼의 면적이라도 폭풍 반경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이득이 있다.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뭐 태풍 하이선이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완전히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 그 뭐 부산 내륙으로 상륙하건 아니면 옆으로 바다로 스치건 예. 어마어마한 그 위력을 가진 태풍이 지금 북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진로가 혹시나 또 좀 서쪽으로 다시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 없는 겁니까? 네, 이제 그 어떤 유체적인 그 공기의 변화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가변성이 큰데요. 예. 결국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 위성 영상을 보면 서쪽으로 건조한 공기가 확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층에 보면 이제 제트기류가 뱀 모양으로 사행한다고 그러는데 네. 우리 한반도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우리나라 부근에서 이렇게 솟구치거든요. 자, 이 영역이 어디까지 영향을 줄 거냐. 네. 자,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역시 그 공기가 오른쪽에 있는데 자, 이 두 세력 간의 어떤 다툼이라고 그러나요? 그 연계성인데 그 사이를 지금 그 태풍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따라서 하루 이틀 지난 뒤에 뭐 더 약간 동쪽으로 간다거나 또 서쪽으로 간다 이런 변화는 있지만 변수는 좀 있겠군요. 네. 이게 뭐 완전히 우회전하듯이 좌회전하듯이 이런 변화는 없을 네. 거라는 점에서 그 뭐 내륙으로 조금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 진로가 조금 동쪽, 조금 서쪽이 이게 크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일단 우리나라 전국이 다 태풍 영향권에 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바람이 어느 정도 강한 바람이 지금 불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이 시간 현재는 최대 풍속이 한 49m. 이걸 초속 49m. 시속으로 따지면 한 시속 100한 75km 정도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바람이죠. 네. 최대 풍속이라는 얘기 10분간의 평균 풍속을 말하니까 굉장히 강한 바람이고요. 그 바람이 부는 중에 순간 풍속이라고 해서 그 순간적인 돌풍이 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큰 피해를 입히거든요. 초속 60m 이상을 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2003년 태풍 매미 때 그 부산 항해에 있는 크레인이 무너진 게 그때 부는 바람이 순간 풍속이 기록된 게 초속 제주도 고산에서 네네. 60m였으니까 저 지금 풍향 그 바람 그 강도 나오는데요. 네네. 자, 제 오른쪽 우리나라 동해안 쪽이 어찌됐건 비도 많이 오고 유난히 더 강한 바람이 불고 동쪽보다는 서쪽은 좀 약하지만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초속 40m 정도면은 글쎄요. 우리가 실제 좀 예를 들어 주신다면요. 네. 좀 실감할 수 있도록. 네, 그 풍동 실험이라고 그래서 네. 자연 바람을 40m를 못 만나니까 인공적으로 바람을 만들어내는 실험이 있는데 풍동 실험. 거기에서 초속 40m 하면 숨을 쉬기 어렵습니다. 예. 건강한 남자도 서 있긴 힘들고요. 뭘 꽉 잡아야 되고요. 이게 달리는 자동차에 측풍에 맞으면
자동차가 뒤집힐 정도의 그런 강력한 바람이 초속 40m니까 네. 지금 이 시간 현재 49m니까 뭐 그거보다도 더 강한 바람이 불는 거죠. 뭐 여기 이 정도의 바람을 한글로 붙인 게 싹쓸 바람, 그냥 네. 싹 쓸어버린다. 이제 이런 정도로 강한 바람이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전국적으로 비는 또 얼마 내리는지도 네. 한번 정리를 네, 그 태풍이라고 하는 기상 현상은 그 중규모 기상 현상으로서 네.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 게 특징인데요. 이 태풍으로 인해서 어떤 산간 지역이 아닌 평지는 한 100에서 300mm 정도가 내리는데, 자, 이 진로대로 간다면 어디가 특히 비가 많이 오냐면요, 동쪽 지방이 많이 옵니다. 그 차고 그 습한 동해 바다의 공기를 이 태풍이 강제로 끌어당겨서 그 동해풍을 일으키거든요. 동해에서 네네. 서쪽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그 산맥이 있는데, 여기에 공기가 강제로 부딪히게 되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비구름이 더 많이 발달하게 되고, 네. 그래서 더 많은 비가 내리는데요. 참고로 2002년도 태풍 루사 때 이런 진로는 아니지만 이 태풍이 동해풍을 일으켜서 강릉 지방에 하루에 870.5mm의 그 하루 강수량 기록을 깼거든요. 아우, 네. 자, 이 태풍 하이선으로 그 기록을 뭐 깬다고 보기는 뭐 그 예상은 어렵지만, 이러한 조건일 때 그 영동 지방에서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올 수 있다. 지금 400mm 이상 예보했지만 그게 600이 되고 500이 되고 네. 이럴 수 있거든요. 예.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지만 하여간 많은 비가 온다. 이런 그 예고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이삭이 북상했을 때 또 특히나 해안가 저지대 피해가 많이 컸었잖아요. 네. 네, 네. 이번에도 좀 특별히 더 유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마이삭과 또 유사한 네. 그거보다는 진로가 아마 결과가 나오면 약간 동쪽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뭐 거의 비슷한 그 기상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강한 바람과 많은 비죠. 또 이 마이삭과 마찬가지로 이 하이선도 플러스 강풍과 폭우인데 플러스 해일입니다. 또 해일 가능성까지. 그게 그 천문조 현상과 지난번 그 마이삭 때는 1년 중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이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 며칠 뒤라서 그게 뭐 금방 이렇게 낮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하이선도 바닷가 남해안 쪽에서 또 동해안 지방에서는 그 해일로 인한 피해도 더해지는 그런 그 태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번 태풍이 어떤 고비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시점, 네. 지역별로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상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이 시간 오늘 6일 낮 현재는 일본 그 규슈 아직 그 중심이 접근 안 했거든요. 네.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내일 그 오전부터, 그러니까 한 적어도 시간상으로 우리 제주도 입장까지 포함해서 자정을 넘겨서부터 내일 적어도 저녁까지는 그 최대 이 태풍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고, 네. 다만 이제 부산 옆으로 가까운 그 내일 오전 9시 이때 전후에서 그 전 한 3시간 후 3시간 정도가 그 이 태풍의 가장 그 피크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한 자정 넘어서부터는 이제 바닷물이 벌써 높아지기 시작하고 바람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그 태풍을 앞두고 사전, 그러니까 본류보다는 네네. 사전에 그 몇 시간 전 또 지나갔다는 발표가 막 나고 또 사후에 또 방심하다가 그런 또 사고가 생기거든요. 이래서 하여튼 오늘 밤 자정부터 내일 오후까지 네. 저녁까지는 이 태풍 하이선을, 지금 태풍이 오고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나는 게 태풍입니다. 네. 모르고 있다 당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알고 있는데도 당하는 게 이제 피해를 생기는 게 이제 태풍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이선으로 인한 긴장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고요. 지금 아마 이 태풍이 온다는 걸 뭐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테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을 겁니다. 네. 묶을 거 묶고 뭐 올려놓고 다 할 텐데, 그러나 태풍이 가지고 있는 그 강풍, 이게 이제 두려운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할 텐데 네. 어떤 대비가 좀 중요하겠습니까? 네, 그 해안가, 도시, 농촌 다 다른데요. 아마 해안가에서는 가장 제일 좀 피해 우려되는 게 이제 배죠.
그래서 배를 아마 육지로 올려놨을 겁니다.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바람이 이 배들을 그냥 뒤집어 버리는 그런 또 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농촌 지역에서는 역시 지금 그 가을이 돼서 수확기를 앞둔 그 과일들, 낙과 또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그걸 지금 뭐 만약 딸 수 있으면 다 이 태풍을 앞두고 따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도시에서는 네. 이 공사 현장에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약한 축대가 있는 주변의 산사태 조심을 해야 되겠고, 많은 비가 오는데 그 물이 있는 곳, 지하 물 잠긴 곳, 그런 또 감전 사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 이런 태풍이 올 때 또 밤에 겹치게 되면 또 정전 또 사고가 날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정전에 대한 어떤 대비, 이 태풍이 뭐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에 머무르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접근해서 한 빠져나갈 때까지 그 극성기가 한 12시간 정도 되니까 이때를 잘 슬기롭게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특히 지금 저기 아파트 단지 그 바람으로 인한 그 어떤 그 유리창 네. 그 깨짐 현상도 우려가 되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그 바람 구멍을 막아주는 게 그 도시 아파트 단지 그 태풍에 대한 대비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풍 하이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김승재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